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대응표본 T 검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이라는 거는 뭐냐면 쌍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쌍체 표본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표본, 쌍체 표본, T 검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paired sample t test입니다. paired라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paired라는 거는 우리가 서로 쌍을 이뤘다라는 말이죠.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K제약 회사에서 신제품 개발 부서에서 3개월 안에 빠지는 다이어트 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약이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약을 먹기 전에 체중과 약을 먹은 후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체중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나중에 실습 데이터는 요겁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중요한 거 귀무가설입니다. 귀무가설은 다이어트 약을 먹기 전과 후의 체중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가설에 보시는 것처럼 식을 보시면 뮤가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니에요. 인디펜던트 샘플 T 테스트는 그룹이 두 개였죠. 모집단이 두 개입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방금 전에 했죠. 모집단이 두 개입니다. A 그룹의 모집단과 B 그룹의 모집단이 있어서 뮤1과 뮤2를 계산을 해서, 즉 그룹 1의 평균을 계산을 하고 그룹 2의 평균을 계산해서 두 그룹의 모집단 각각의 모집단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개념이고요. 지금 페어드 샘플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나에 대해서 나의 전의 체중과 후의 체중의 차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균, 즉 뭐냐면은 집단이 하나예요. 그 집단이 무슨 집단이냐면은 차이를 우리가 보는 그룹이 하나입니다. 모집단이 하나예요. 그래서 뮤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뮤1이라고 안 하고 뮤 디퍼런스를 해서 뮤d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이게 0이냐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즉 사람들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살이 많이 빠졌을 거고 살이 적게 빠진 사람도 있고 오히려 살이 찐 사람도 있고 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각 사람이 차이를 모든 사람의 차이값의 평균을 우리가 보는 게 우리가 paired sample t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가설은 변화가 있었다, 0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반복 1, 반복 2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값이 나오는데 밑에 실제 예를 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82kg에서 75kg로 빠졌어요. 요게 한 쌍입니다. 요게 한 페어드예요. 이해되시죠? 요게 1번 사람,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하나의 페어드고, 그래서 요렇게 봤더니 요게 마이너스 7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D의 값이 각 사람별로, 각 사람 개체별로의 차이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54에서 50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4kg가 빠졌네요. 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다 각각의 차이를 다 더해주고요. 이 차이값이, 이거 다 나눴을 때 이 차이값이 과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차이가 0이냐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계치를 한번 볼게요. 통계치를 보면 우리가 이제 예제를 보면 표본이 20개 됐고요. 나중에 실제로 분석을 해볼 겁니다. SPSS를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결과를 해석해 주는 거 먼저 해볼게요. 표본 평균을 봤더니 차이가 마이너스 2.55kg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20명의 체중 차이를 다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55kg 차이가 났는데 이 차이는 실제로 0의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진짜 차이가 난 거냐 요거를 보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를 이용을 해서 이게 두 발자국 이내에 들어오면 귀무가설이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귀무가설이 틀려서 진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항상 확률을 이용해서 보는 겁니다. 표본 평균과 표준 오차를 이용을 한 확률 값을 가지고 0인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자, 신뢰 구간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느냐?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3.6발자국 떨어져 있네요. 마이너스라는 말은 적다라는 말이죠. 0보다 적게 나왔다. 떨어졌다라는데 마이너스 3발자국 이내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t 값의 기준값을 보니까 우리가 t 분포를 띠는 자유도에 의해서 마이너스 2.086, 1.96보다 조금 올랐네요. 그죠? 데이터 개수가 20개 정도 돼서 그렇습니다. 데이터 개수가 30개에서 100개 이상 올라가면 1.96으로 다시 정규 분포화 됩니다. 1.96으로 나옵니다. 자, 유의 확률을 볼게요.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0.002, 그러니까 0.05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0이라고 나오고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요 임계치가 요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느냐, 여기를 벗어나느냐라고 보는 건데 우리가 통계치를 보니까 이 기준점을 한참 벗어났네요. 그죠? 한참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차이가 있다. 즉 0이 아니다. 0이 아닌데 왼쪽이니까 차이가 적게 나왔다. 이렇게 가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당연히 차이가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t 캘큘레이션의 값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발자국으로 표시해 주고요. 0에서 한 발자국, 그 다음에 한 발자국, 요 두 발자국, 요 사이에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데 많이 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R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한번 또 배워볼 거예요. 자, 페어드 샘플 t-테스트의 분석 절차입니다. 데이터 불러오고요. 데이터 탐색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상치 탐색하고 또 정규 분포 검증하는 게 없네요. 그죠? 자, 왜냐면 이거는 두 개 그룹이 아니라 그랬죠? 그룹이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각 사람들마다를 각각을 비교해 주는 거기 때문에 A 그룹에 B 그룹의 어떤 분포를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보고 싶을 때는 그 차이를 계산을 해서 그 차이 값의 분포가 정규 분포치를 보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그냥 원 샘플 t-테스트를 돌리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페어드 샘플로 안 돌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페어드 샘플을 돌리려면은 굳이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페어드 샘플은 그냥 바로 통계 분석에서 차이 검증 분석하고 차이 검증을 돌려주면 되겠고요. 이 결과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 꼭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802 대응표본 t검정 pst 파일을 불러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분석 들어가서 우리 기술 통계에서 탐색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탐색으로 들어가 볼게요. 탐색으로 들어가서 섭취 전과 섭취 후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도표에서 자, 우리 정규성 분포 있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일단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섭취 전의 점수가 유의수준, 그 다음에 섭취 후의 점수도 나오면 유의수준 보니까 실제로 정규 분포가 검증되지가 않았죠. 그죠? 섭취 전의 몸무게를 다 해보면 상자 도표에서 보시면 섭취 전의 몸무게 전체 보시고 섭취 후에 몸무게도 전체로 보시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이. 자, 그런데 제가 이론 시간에 이론에서 아까 전에 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A 사전의 전체 몸무게의 차이와 사후의 전체 몸무게의 차이를 검증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각각 객체 간의 차이를 빼서 그 차이를 검증하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섭취 전과 섭취 후에 데이터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데이터에서, 데이터 변환에서 우리 변수 계산이라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변수 계산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차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차이. 자, 그래서 섭취 후에서 이렇게 빼주고요. 자, 요걸 할 때는, 여기를 데이터 우리가 요인을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클릭해서 이렇게 갖고 와도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더블 클릭 또는 여기서 마우스로 이렇게 당겨 갖고 오면 돼요. 섭취 후 마이너스 요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를 누르셔도 됩니다. 섭취 전 이렇게 해서 차이값을 볼 수 있고요. 엑셀에서 보면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변수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옆에 보면 다양한 함수들이 있어요. 이런 함수들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많이 안 쓰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섭취 후에서 섭취 전에 뺀 거를 차이로 볼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고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 차이 값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섭취 전, 섭취 후의 차이인 요 차이 값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 들어가서요. 기술 통계에서 우리 탐색 들어가시고 여기서 섭취 전, 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차이 값을 집어넣고요. 이 차이 값에 우리가 도표로 들어가서 정규분포성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차이를 보니까 차이는 정규분포를 띄고 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상자 도표 들어가서 보시면 큰 문제 없고요. 정규성 검증에서도 두 그룹의 차이를 빼주니까 문제가 없게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데이터를 이렇게 섭취 후 각각 개인의 점수, 요 차이 값을 우리가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일일이 굳이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우리가 섭취 전과 섭취 후에 차이를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고 페어드 샘플 테스트를 돌려주면 자동으로 이 차이 값이 계산이 돼서 구해주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해봤으니까 한번 볼까요? 분석에서 평균 비교해서 1표본 T검정 있었죠. 우리 1표본 T검정으로 들어가서 이 차이를 집어넣고요. 이 차이가 0인지를 봐야 되죠. 그죠? 전과 후의 차이는 0입니다. 그죠? 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 차이 값에 1표본 T검정으로 했을 때 차이 값을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T값하고 유의 수준이 0.002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분석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요. 우리 여기 분석 들어가서 평균 비교해서 대응표본 T검정이라고 있습니다. 대응표본 T검정 들어가고요. 섭취 전은 섭취 후인데 우리가 섭취 후에서 섭취 전을 빼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먼저 기준점이 되는 거를 앞에다 놓습니다. 전과 후 중에 후를 기준점으로 놓고 보니까 후를 먼저 이렇게 집어넣고요.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섭취 전,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를 눌러도 되고요. 그래서 섭취 후에서 섭취 전을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쌍을 묶어 놓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옵션은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들어가 볼게요. 확인을 들어가 보면 대응표본 T검정에서 보시면 섭취 후에 몸무게는 70.6kg, 섭취 전의 몸무게는 73.15kg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이렇게 20, 20 보면 되고요. 섭취 전후 요거를 보시겠습니다. T값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T값 보면 평균이 차이가 마이너스 2.5kg 정도 차이가 났고요. 여기 T분포 0을 중심으로 두 개의 값의 차이가 0이라는 T분포를 봤죠? 자, 여기 값하고 위에 우리가 1표본, 원샘플 T테스트의 이 T값하고 해보면 똑같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DF 유의 수준 똑같이 나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 차이를 빼주고 데이터를 빼주고 해서 이렇게 검증하지 않아도 우리가 대응표본 페어드 샘플 T테스트를 해주면 자동으로 그 차이 값을 계산을 해서 그 차이 값이 0인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응표본 T검정으로 돌려주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중간에 수작업으로 했던 작업들을 굳이 안 해주고도 이렇게 알아서 우리가 해준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더 편하죠? 네. 편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1표본 T검정으로 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별도로 이게 두 집단 간의 체중의 차이를 평균을 내서 그냥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데이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데이터를 독립표본 검정하는 결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평균 비교 독립표본 T검정으로 해서 체중을 집어넣고요. 그룹에서 그룹 1, 2를 해주면 그룹 1은 사전이고요. 그룹 2가 사후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해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사전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사후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분석하면 안 되고 사전 사후의 개념은 페어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데이터를 우리가 각각 섭취 전, 섭취 후 그 차이를 우리가 계산해서 하든 아니면은 우리가 차이값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 전과 후의 값을 그냥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페어드 대응표본 T검정으로 돌려주면 자연스럽게 후에서 전을 빼준 요 값을 계산을 해서 돌려준다 라고 보시는 게 이렇게 분석해 주는 게 더 편하겠죠. 굳이 여러 개 작업을 안 해도. 그래서 대응표본 T검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결과보고서를 우리가 또 쓰는 방법을 해봐야 되겠죠. 자, 결과보고서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섭취 전, 섭취 후 이렇게 해서 T값과 그 다음에 P밸류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섭취 후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섭취한 후에 몸무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과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모수 통계를 가정하고 돌렸는데요. 보면 데이터가 20개 미만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가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수 통계 분석으로 불려줬는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 정규 분포성을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차이 검증을 했을 때 정규 분포성 검증이 됐기 때문에 뭐 모수 통계 분석 돌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런 작업을 안 하고 만약에 이게 비모수 통계 분석을 돌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들어가서요. 비모수 통계, 그 다음에 대응 표본으로 들어가시고요. 필드 들어가서 섭취 전, 섭취 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설정 들어가서요. 검정 사용자 정의 들어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윌콕슨 대응 표본, 대응 표본이라고 여기 써있네요. 그죠? 윌콕슨 대응 표본 쌍부호 순위 검정 요걸 체크해 주시고 실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모수 통계 결과 값도 보면 귀무가설이 틀렸다라고 나오네요. 그죠? 두 사이의 값은 같다. 전과 후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이 보시는 것처럼 기각되었네요. 그죠? 구체적인 내용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보면 귀무가설이 기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모양을 보면 전후의 값에 보면 플러스 표시가, 즉 전후의 차이가 플러스인 경우가 3개이고요. 전후의 차이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총 14개가 되어 있네요. 그죠? 14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게 3개가 나왔네요. 그죠? 값이 똑같은 게 3개가 나오고. 그래서 14개 중에 3개. 그러니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서 많이 적게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순위 검정에서도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군 유의성 검정을 보시면 0.003, 0.05보다 작죠? 따라서 같지 않다. 즉 차이가 있다. 전과 후는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두 집단 간의 모비율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율 검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집단이 두 개일 때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K대학에서는 매 학기 토익 시험을 치르는데 1학기에는 250명 중에 150명이 700점을 넘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0.683 정도 나왔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250명 중에 우리가 150명이니까 0.6이 나왔고요. 2학기에는 300명 중에 205명이 750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하고 2학기에서 2학기에 700점 넘은 학생의 비율이 이만큼 증가했는데 실제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5% 유의 수준에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은 비율이니까 파이로 계산해서 파이 1하고 파이 2가 우리가 여기 보니까 비율이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0보다 작다, 증가하지 않았다. 이게 귀무가설이 되겠고요. 영구가설은 증가했다라고 보니까 0보다 크다가 우리가 영구가설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율을 분석을 할 때 임계치를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검정 통계량을 보면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 값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이런 식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실내 구간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되게 복잡하죠? 근데 뒤에 가면은 좀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의 확률은 요거에 따라서 확률로 계산해주면 이렇게 값이 나오고 실내 구간 이렇게 나와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0.6보다 훨씬 더 크게 향상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데 요 모비율 가설 검정은 실제로는 우리가 카이스퀘어 분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 분석에서도 이렇게 쪼개보면 이렇게 1학기, 2학기 이렇게 쪼개서 우리가 카이스퀘어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두 모집단의 비율 검정은 카이스퀘어 검증값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카이스퀘어로 검증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카이스퀘어 검증하는 방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율 검정에 대한 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볼게요. 0803 모비율 검정 데이터를 불러갖고 오면 학기 점수에 따른 관측치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표, 예제표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는 관측치가 이게 100개 쭉 해서 1111111212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건 간단하게 표시해 준 거고요. 이 관측치를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카이스퀘어 분석, 교차 분석이라는 거에서 할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분석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실제로 돌릴 수 있도록만 처리해 주는 것만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실습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처리를 인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들어가시고요. 데이터에서 가중 케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측치를 가중 케이스 지정하는 곳 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요. 확인을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분석 들어가서 기술 통계, 그 다음에 교차 분석표로 들어가 볼게요. 그 중에서 학기, 그 다음에 점수를 열로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통계 들어가셔서 여기서 카이 제곱이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게요. 카이 제곱을 체크해 주시고 계속 들어가서 확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카이스퀘어 분석은 별도로 교차 분석표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모비율 분석을 하기 위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카이 제곱 검증에 따라서 보시면 두 모비율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귀무가설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았느냐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0.049에서 우리가 귀무가설이 기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귀무가설이 기각됐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차이가 있었다.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집단의 모분산 검정도 해보겠습니다. 모분산 검정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K음료 회사에서 우리가 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ml 물병에 음료수를 담는데 A 공장에서 30개 샘플을 추출한 결과 표준 편차가 1ml로 나왔고요. B 공장에서는 50개 샘플을 추출했는데 표준 편차가 1.5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두 집단의 분산은 동일한가?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가설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이 아니고요. 두 집단의 분포를 봤을 때 1이다. 그러면 분자 분모를 해서 우리가 오즈 레이셔처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아니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같다, 틀리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임계치는 양측 검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F 분포 값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단일 집단의 모분산은 카이스퀘어 분포를 띄고요. 두 집단의 분산을 차이를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F 분포 값을 보거든요. 그래서 F 분포를 이렇게 보면 요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분산이 차이가 없다라고 놓고 보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결과치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F 값이 이렇게 나와서 실제로는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분산이 틀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거는 실제로는 우리가 기초 통계보다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산관리나 이런 데 가보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울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분석한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실제로 실습까지는 해보지는 않을 거고 개념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약 정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요약 정리 해볼게요. 오늘 배운 것들을. 오늘 전체적으로 배운 내용은 독립표본 T검정, 그룹이 두 개일 때 독립표본 T검정, 그 다음에 쌍쌍이 묶어서 페어드하게 묶어서 나온 데이터의 차이값을 갖고 보는 게 대응표본 T검정, 그 다음에 두 집단의 모비율 검정하는 거, 모분산 검정하는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해보면 우리가 봤죠? 그래서 귀무가설은 두 타이어 회사의 타이어 수명은 차이가 없다 해서 두 평균을 뺐을 경우에 0이 되고요. 당연히 A 타이어 회사와 B 타이어 회사의 두 개의 모집단이 존재한다. A 타이어 회사의 모집단과 B 타이어 회사의 모집단이 두 개가 존재하고 여기서 표본을 각각 추출해서 그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차이를 검증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당연히 오차 범위의 확률값을 이용해서 오차 범위를 구해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등분산이냐 아닌지를 꼭 검증해서 그 차이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통계량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 갖고 이렇게 구한다 배웠고요. 우리가 paired sample t-테스트는 이제 쌍체 서로 쌍쌍이 비교해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균이 하나입니다. 각 개체 간의 차이값을 가지고 그 차이값의 평균이 0인지를 검증한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차이를 우리가 보는 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차이값들에 대한 평균이 0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는 통계량을 이렇게 구해서 차이값을 보게 되고요. 결국 각각의 통계량을 이용을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계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비율 가설 검정을 했죠. 비율도 이렇게 우리가 검증해 줄 수 있다. 비율,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고 평균의 비율을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두 집단 간의 비율을 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카이스퀘어 분석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포의 차이값을 한번 본 거고, 그 다음에 교차 분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분산 가설 검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생산관리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검증할 때 신뢰성 검증들,
그 다음에 뭐 불량품 검정, 신뢰성 검정 이런 거 할 때 쓰는 개념들이니까요. 기본 개념만 설명을 듣고요. 나중에 이제 생산관리나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더 구체적으로 뭐 관리 차트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생산관리 쪽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 배울 때 이렇게 참고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F분포를 쓴다. 이것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기본적인 이론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T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배웠으니까요.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